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NLP 중에 가장 중요한 NLP 의사소통 모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NLP를 배우는 분은 이 한 페이지에 NLP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한 페이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NLP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을 하면은 내가 NLP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거의 모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동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자들이 기꺼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행동조차도 기꺼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적인 행동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 이야기를 조금 다시 상기를 시켜본다면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런 글귀들이 뭐 어떤 음식점이나 뭐 가게에 보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뭐 생각, 행동, 습관, 성격, 운명 그렇죠. 윌리엄 제임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NLP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 어쨌든 뭐 자, 행동 이전에 그 생각의 행동을 바꾸는지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건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행동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바꾸는 힘. 행동을 바꾸는 힘을 우리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근데 우리 NLP적으로 본다면은 단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만 하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감성적인 동물이거든요. 자네가 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로 뭐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죠.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항상 일찍 일어나시나요? 우리 선생님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난 내일부터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운동을 하시나요? 이거 쉽지가 않죠. 즉 생각한다고 해서 100%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 봐봐요. 나는 일찍 일어나고 싶어. 자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보면 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소풍을 간다. 또 수학 여행을 간다. 어릴 때 소풍을 간다든지 수학 여행을 간다면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 돼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싶어. 일찍 일어나고 싶다라는 기분을 느낀다면 일찍 일어나기 좀 쉬워지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떤 감정이 행동을 이루는 힘이 더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지배하려면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배하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즉 최상의 감정 상태는 또는 타고난 감정 상태는 타고난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감정을 정복을 합니다. 감정. 항상 최상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라는 테마에 물음표를 그리고 느낌표를 던져보면서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감정 상태, 탁월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 볼까? 자, 이런 물음표를 던지고 느낌표를 던지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감정 상태가 최상의 행동을 만든다는 거 지금 이해되는데 이 최상의 감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지금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감정 상태를 만드는 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신체적 반응. 시작. 자, 신체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감정 상태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내부 표상이라 나왔는데 쉽게 보면 자, 두뇌의 작동. 시작. 내부 표상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쉽게 그냥 두뇌의 작동. 두뇌의 작동이 세상의 또 감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반응, 즉 신체의 작동과 두뇌의 작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감정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이제 신체의 작동부터 볼게요. 신체. 어떻게 하면은 신체를 잘 운용해서 세상의 감정 상태를 만들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소리도 질러보고, 그게 우수도 보고, 몸 동작도 한번 해봤죠? 자, 우리 뭐 운명예측과 같은 발성 훈련도 해봤어요.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어요? 큰 소리. 큰 소리는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기분을 다운시켰어요? 예, 기분 좋게 만들었죠? 이게 쉽게 말해서 큰 소리는 열정을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자, 큰 소리는 열정을 만든다. 시작. 그리고 이제 몸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주먹을 좀 불끈 쥐고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동작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손도 한번 쥐고 이렇게.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도 저기 움직이면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나죠. 주먹을 불끈 쥐는 건 힘이 좀 나는 거잖아. 어떤 이제 몸 동작, 제스처 이런 것들이 또 힘을 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호흡을 쉽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 호흡이 깊어지는 경우하고 호흡이 짧아지는 경우를 본다면 짧은 호흡하고 긴 호흡을 비교할 때 긴 호흡이 편하네요? 짧은 호흡이 편하네요? 그렇죠. 긴 호흡은 대개는 이제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 호흡은 부교감신경,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 그러니까 호흡이 짧다라는 교감신경이 작동되면서 좀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쪽이라면 호흡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좀 편안하고 여유 있고 자신감도 있고 행복한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부교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기본 상태를 만들려면은 호흡을 길게 하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자 제스처도 좀 열정적으로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렇게 신체를 좀 열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상의 마음 상태를 만들더라는 얘기죠. 그럼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실험만 해볼게요. 자, 나는 내가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좋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예요. 조금 톤을 높여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조금 톤을 올렸습니다. 자, 가장 높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세상의 목소리를 이렇게 올려봤어요. 기분이 쭉 올라가니까 기분 올라가죠. 주먹을 뻗으면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게 훨씬 더 강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운명예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시작.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님의 선하의 정동문이가 나아갔습니다. 신념의 사랑의 기적이가 나아갔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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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님의 선하의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신념의 사랑의 기적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확장될수록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갑자기 좀 업되지 않아요? 근데 신체를 운용했다는 거야. 신체를 기분 좋은 상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비록 짧은 한 1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뇌의 작동인데, 두뇌의 기능은 내부 표상, internal representation, 내부적인 표현, 표상 체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두뇌 상상 속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네. 긍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 자,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NLP에서는 연합 그리고 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연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몰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분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강 건너 불을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을 분리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긍정의 경험은 연합이 좋을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긍정의 경험. 네, 긍정의 경험은 연합이 좋겠죠, 당연히. 자, 부정적인 경험은 연합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분리가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한 기분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을 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화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정적인 경험이고 단 한 가지가 좋은 경험이라면은 단 한 가지 좋은 경험에 연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비록 시련이나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연합을 할 것인지 분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감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감이 참 중요하고 연합 분리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개할 부분은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는 즉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좋은 일도 없고 완전히 나쁜 일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불행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에 노예처럼 계속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경험의 노예인가? 경험의 주인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네? 나는 경험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나는 경험의 주인입니까? 만약에 내 경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내 경험, 나한테 일어나는 경험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기분이 나쁘죠. 자, 출근해야 되는데 옷에 비 젖으면 어떡하지? 자동차 운전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출근길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아마 그 사람은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물론 비가 내리면 교통체증이 될 수도 있고 옷에 비가 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 비가 오면 우리 우산 파는 삼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사막에 사는 사람은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아시스가 생겼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에 대해서 느낌이 어때요? 비가 고마운 존재, 좋은 존재가 되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이 발표하는 걸 같이 생각해봅니다. 발표할 때 우리가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긴장되고 떨리면 긴장 떨림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주눅 들고 기죽고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창피하다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긴장 떨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스피치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겠네.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내가 스피치 전문가로 어쩌면 발전 또 성장할 수도 있겠어. 긴장 떨림의 원인을 내가 알다 보면 어쩌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많이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내가 어쩌면 심리 상담 공부를 할 수도 있어. 나처럼 긴장 떨림 있는 사람들도 잘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변화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긴장 떨림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긍정이 바뀌죠. 그럼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힘은 어디에 쓰느냐 보니까 바로 해석의 힘에 있다. 해석. 부정적인 해석을 했느냐 긍정적인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건이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얘기죠. 자, 오늘 한 가지 공식을 배워보겠습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관계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자,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마 우리는 좋은 일이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두뇌를 어떻게 작동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연합을 할 것인가 분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일어나는 사건 경험에 대해서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면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